안녕하세요. 2025년 여름. 장마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났잖아요. 그러고 바로 막 찜통더위가 시작돼서 혹시 좀 당황하셨나요? 네, 그랬죠. 한국은 기록적인 폭염이었는데 거의 동시에 중국이랑 일본은 또 엄청난 홍수 피해를 봤어요. 네, 맞아요. 저희가 제공받은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이 극단적인 날씨들이 그냥 우연히 동시에 일어난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동아시아 전체의 어떤 거대한 기상 시스템 안에서 이게 다 연결돼 있다, 뭐 이런 분석이던데요. 오늘은 이 연결고리를 좀 파헤쳐 보면서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의 그 이례적인 폭염하고 중국, 일본의 기록적인 홍수, 이게 언뜻 보면 완전히 반대 현상 같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의 큰 어떤 기후변화 흐름 속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동시에 벌어졌는지, 그 구조랑 이게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보죠. 네, 그럼 먼저 한국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벌써 장마 끝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진짜 많을 텐데 실제로 2025년에 남부지방하고 제주는 장마가 평년보다 훨씬 빨리 끝났어요. 정말 짧았죠? 네, 그 핵심 원인이 뭐냐면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좀 이례적으로 확장을 했어요. 평년보다 훨씬 강하고 빠르게 세력을 키운 거죠. 아, 고기압이요? 네, 이 고기압이 장마 전선을 북서쪽으로 아주 강하게 밀어 올린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는 일찍 밀려나게 된 거고요. 이런 대기 순환의 변화가 결국은 기후변화 영향이랑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분석이 돼요. 아, 그리고 장마 물러가자마자 정말 숨막히는 더위가 왔잖아요. 그 열돔 현상 때문이라고 하던데 이게 듣기만 해도 좀 답답한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그게 대기 상층하고 하층에 전부 고기압이 딱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뜨거운 공기가 지면에 그냥 뭐랄까 갇혀버리는 거죠. 네. 비유하자면 하늘에 엄청 큰 뚜껑이 덮인 상태.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평년보다 5도, 심하면 막 10도 이상 높은 폭염이 길게 이어졌던 거죠. 아, 그럼 이게 단순히 그냥 장마 끝나고 더워졌다 이게 아니라 그 열돔 현상 자체가 장마 전선이 더 빨리 사라지게끔 영향을 미쳤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게 서로 맞물려 돌아간 거네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열돔이 만드는 그 고온 건조한 공기 덩어리가요. 비구름이 발달하는 걸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장마 전선 소멸을 더 빠르게 만든 측면이 있는 거죠. 아, 근본적으로 보면 결국 온실가스 증가라든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제트기류, 이 제트기류가 상층 바람의 강한 흐름인데 날씨 패턴을 크게 좌우하거든요. 네네. 이게 약해지는 등등의 어떤 기후변화가 이런 극단적인 현상의 빈도나 강도를 점점 높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같은 시각에 한국은 이렇게 폭염에 시달리는데 바로 옆 나라들에서는 정반대로 물난리가 났다는 거잖아요. 중국 상황은 어땠습니까? 2015년 여름 중국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스촨이나 윈난 같은 남서부 지역뿐만 아니라 광동, 후난, 심지어 수도 베이징까지 그냥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우랑 홍수가 덮쳤어요. 전국적으로요? 네, 25개가 넘는 강이 범람했고요. 최소 10,000명 이상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스촨성의 어떤 오래된 마을엔 24시간 만에 220mm가 넘는 비가 왔고요. 윈난성은 1958년 관측 시작한 이래로 최악의 강수량을 기록했어요. 와, 1958년 이후 최악이요. 네. 후난성 리수이강 같은 경우는 1998년 대홍수 이후에 가장 높은 수위를 넘어서기도 했고요. 홍수 시전 자체도 예년보다 한 17일 정도 빨리 시작됐고 7월까지 집계된 경제적 피해만 해도 100억 달러가 훌쩍 넘었습니다. 일본도 상황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은데요. 뉴스에서 봤어요. 네, 일본도 서부랑 규슈 지역 중심으로 단 48시간 만에 700mm 이상 비가 내렸습니다. 48시간에요. 700mm면. 네, 평소 한 4, 5개월치 내릴 비가 그냥 이틀 만에 쏟아진 거죠. 나가사키 운전시에서는 743mm라는 정말 엄청난 수치가 기록되기도 했고요. 최고 단계인 5단계 피난 지시가 내려지고 180만 명 이상에게 대피 권고가 발령될 정도였으니까요. 180만 명이요. 아, 네, 전문가들은 일본 역시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온도 상승, 또 대기 불안정 심화 이런 것들 때문에 홍수 피해가 더 잦아지고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한국은 폭염, 중국이랑 일본은 홍수.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보이지 않는 끈 같은 걸로 다 연결이 돼 있는 걸까요?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 모두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 열돔 현상, 그리고 동아시아 몬순이라는 똑같은 기압계 시스템 영향권 안에 있거든요. 아, 같은 시스템 안에요? 네. 이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한쪽의 변화가 다른 쪽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아주 강하게 확장하면서 한국 쪽으로는 뜨겁고 건조한 공기를 밀어넣어요. 그래서 장마를 일찍 끝내고 폭염을 만드는 거고요. 네. 동수에 그 가장자리의 불안정한 지역으로는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중국과 일본 쪽으로 밀어넣으면서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붓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결국 이 모든 현상 뒤에는 기후변화라는 큰 그림자가 있는 거군요. 자료들에서도 계속 그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 또 그것 때문에 해수면 온도 상승하고 제트기류 약해지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동아시아 전체의 기상 패턴을 지금 흔들고 있는 겁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 상승이라든가 잦아진 해양 열파 이런 것들도 이런 극단적인 날씨를 더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일시적인 이상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해야 할 새로운 현실, 즉 뉴노멀이 되고 있다는 거죠. 뉴노멀. 새로운 현실이라. 그럼 이제 한국의 짧아진 장마나 아니면 국지성 집중호우, 그리고 길어진 폭염이나 열대야 같은 거요. 그리고 동아시아의 잦은 홍수. 이게 이제 예외가 아니라 그냥 일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안타깝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아시아의 홍수는 이미 좀 반복되는 패턴처럼 되고 있고요. 한국 역시 장마 기간은 짧아지거나 좀 불규칙해지는 대신에 한 번 비가 올 때 아주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하게 쏟아붓는 국지성 호우가 잦아질 겁니다. 아, 그러니까 총 강수량은 뭐 비슷하거나 늘더라도 비온한 날짜 자체는 줄어드는 거죠. 즉 가늘고 길게가 아니라 짧고 굵게 내리는 형태로 강수 패턴이 변하고 또 열돔으로 인한 폭염과 열대야는 더 길고 심해지는 것. 이게 이제 뉴노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한국의 이른 장마 종료와 폭염,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기록적인 홍수. 이게 다 기후변화라는 어떤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서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상이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새로운 기상 환경에 살고 있구나 하는 걸 좀 실감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대한 적응 그리고 대응이 중요합니다.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기후정보 공유라던가 재난 공동대응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거고요. 또 청취자님 개인적으로도 변화하는 기상정보에 더 귀 기울이시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도시 방제 시스템이나 농업, 산업 분야에서도 기후변화 적응이 이제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거죠. 기후변화가 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문제라는 걸 인식하는 것. 이게 모든 대응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동아시아의 기상 시스템이 이렇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면요. 앞으로 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어떤 예상치 못한 기상 변화가 이웃 국가들에게는 또 어떤 정말 예측 불가능한 연쇄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